자, 오늘 강의는 수양명 대장경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양명 대장. 자, 수양명 대장경은 지금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형이라고 했어요. 즉 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대장은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택계로는 간산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명은 상이죠. 이거를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명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양명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그 양명 조금도 이 금이기 때문에 간산계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태로 말하면 간산이 이렇게, 이게 간계거든요. 그 다음에 상도 간계예요. 그래서 간계는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여기도 간계고 여기도 간계예요. 그래서 겹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중자 중 간산계다. 그래서 중간산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수양명 대장경은.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거를, 경락적으로는 항상 상대적인 거, 또 이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락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그리면 된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거죠. 이것은 태로, 나머지는 두 개, 요거 반대는 또 끊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건 택계이기 때문에 거듭중자 중, 태, 택계다. 그래서 이것은 족태음 비경이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족태음 비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양명 대장경에 문제가 있으면 수태음 폐경을 조절을 해주고, 수태음 폐경에 문제가 생기면 수양명 대장경을 조절을 해준다. 이것이 경락적인 상대적인 관계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서로 통하는 상통관계라고 제가 항상 그 설명하는 상통관계가 있죠. 서로 통하는 관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대장을 소통시켜라. 그 다음에 그러면 대장병은 어떻게 소통을 시키냐? 상통관계, 대장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병은 평간시켜라. 이것이 이제 한의학적의 상통관계입니다. 이것은 상대관계고,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양명 대장경에 중간산, 산이 거듭됐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첩첩삼중이라는 걸 들어보세요? 한문으로 여기 첩첩이라는 건 이렇게 쓰거든요. 첩, 거듭 첩자예요. 또 첩,
산중. 산이 거듭거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첩산중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중간산의 그 특징은 어떤 형상을 가지게 되냐면요, 이 첩첩산중이라는 것은 운동성이 자신의 운동성을 이미 그쳐버린 상태다. 다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편안히 그친다. 편안히 그친다는 그런 형상을 가진 괴상이에요. 그래서 멈췄다. 멈춤의 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멈춤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자제력을 갖고 있죠. 자제의 힘이 강하다. 자제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뭐예요? 욕심을 제어하는, 제어하고 또 분별하는 힘, 분별하는 힘을 가진 형상이 이 중간산의 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산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이 수양명 대장경이라는 특징은 건축을 할 때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공사. 즉, 건축의 골재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공사하고 건축에 딱딱한 그 골재가 있어야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형상은 가진 그 수양명 대장경이 발달된 사람은 되게 우리 사회의 법관이나 통치자 또는 질서를 바로 잡는 그러한 형상이다. 질서. 그래서 법관과 통치자와 질서를 바로잡는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뜻이 굳고 의지가 강한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이 발달된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초공사나 건축의 골자이기 때문에 형태가 있죠. 그래서 유형이라고 합니다. 유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유형의 근원. 즉, 유형의 근원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는 무형을 담을 수 있는 골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의 근원이고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지 않아요. 불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은 에너지. 이거의 반대는 가변은 뭘까요? 불변의 가변은 풍. 바람은 어때요? 풍은 가변성이죠. 그래서 바람하고 틀려요. 이것은 불변의 에너지를 가진다. 그렇게 되면 불변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보존한다. 자기를 보존하는 지혜를 가진 형상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라든지 건축 골재가 튼튼하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덕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는 덕을 가진 그러한 에너지의 경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주로 많이 생각해요. 남 위주. 남을 위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를 가진 경락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열로 인해서 생긴 병이 많아요. 열. 이 열로 일어나는 그러한 생긴 병을 치료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손톱이 나지 않겠죠. 이 안에 골재가 같기 때문에 손톱이 잘 안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골수, 우리 그 뼈와 관련된 골격계를 하는 골수 있죠. 골수형 환자를 치료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응용할 수가 있어요. 열로 일어나는 병이라든지 손톱이 안 나는 병이라든지 골수형 환자들에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비습한 환자, 살찌고 습한 환자, 비습 환자에게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즉 뭐예요?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의 에너지를 가진 경락이 바로 수양명 대장경, 즉 중간산의 괴상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경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임상 예를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열하면, 아까 열병이라고, 열이라는 질환을 응용한다고 하니까 열하면, 또는 불이 났다고 합시다. 우리 몸에 열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해열제, 양방에 말하는 해열, 열을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열안을 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불을 끄는 방법, 열을 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촛불은 어떻게 꺼요? 훅 불어서 바람으로 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미열, 약간 열이 나는 미열, 이런 건 어떻게 꺼야 될까요? 살살 모래 뿌리듯이 살살 뿌려주면 돼요. 그거를 저번에 설명했던 조경명 위경, 마치 모래로 살살 뿌려주면 미열은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불 있죠. 기름불, 자글자글 기름이 불이 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끌까요? 만약 기름에 우리가 열하면 물을 생각하잖아요. 차가운 물, 태양한수. 차가운 물을 생각해서 만약에 기름에다 물을 부으면 이것은 더 활활 타오르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지금 강의하는 확 꺼버려야 되거든요.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에 대한 에너지로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열을 시키는 방법에는 한의학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쓰는 약이라든지 또 침법이 따로 있어요. 지금 현재 서양에서는 해열제라고 해서 그 차가운 태양한수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지인 중에 하나가 입원했다고 해서 병문안을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막 오한이 나고 떨이가 나는데 고열인 거예요. 고열. 막 열이 나요. 거의 39도에서 40도로 오고 가는 그런 상태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옷을 다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올라가니까 얼음으로, 즉 태양한수 얼음으로 막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는 막 달달달 떨고 있는데 막 이를 딱딱딱딱 거릴 정도로. 그러면서 그런데도 열이 잘 안 떨어지고, 물론 순간적으로는 열이 떨어지죠, 얼음을 했기 때문에. 근데 환자는 죽어나는 거예요, 막 춥다고. 그래서 제가 영치불구하고 내가 한의사인데 내가 볼 때는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뿌리거든요. 덮어줘야 돼요. 몸을 덮어줘야 돼요. 몸을. 우선 한기가 있는 거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한다, 땀을 내줘야 돼요. 일단 몸에서. 그래야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열이. 그런데 얼음을 했으니 이게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지만 열은 방향성이라는 게 꼭 있거든요. 머리로 갑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로 올라온 열은 태양한수, 즉 이마에다가 차가운 수건을 덮어주면 돼요. 올라온 열만 식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는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땀이 나서 열이 내리게끔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머리 쪽으로. 그리고 올라온 열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덮어주고, 이 환자가 포근하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딱딱 막 이를 막 부딪힐 정도로 오한이 났던 게 떨어지고 고열도 정상치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에너지의 형상을 공부를 해야만이 그거를 환자를 고통스럽지 않게 열을 떨어주는 해열법입니다. 그래서 해열법에는 촛불은 바람으로 휙 불어서 끄고, 미열은 살살 모래를 뿌리듯이 조각의 유경을 다스려주고, 막 기름불 같은 경우는 덮어주고, 그런 이론을 알아야 환자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태양한수에 몸을 얼음을 막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옷을 다 벗기면 머리로 다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뇌수막염에 걸려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열이 안 떨어지니까 호수를 꼽아요, 머리에다가. 물을 빼니라고. 그런 기술은 양방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뇌수막염을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미 있었다는 게, 그 전에. 그러면 뇌수막염이 안 걸리는 거죠.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막 열 나오면 막 얼음찜질하고 막 열난다고 옷을 벗기고 그래버리면 뇌수막염에 걸릴 수밖에 없죠. 뇌로 다 가버리니까, 이거를 다 차갑게 하니까. 그래서 양방 의사들도 이 해열법을, 형상에 대한 해열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의 임상예, 제가 겪었던 임상예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의 그 열병은 확 덮어준다, 흙으로 확 뿌려버린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경락적인 에너지가 다 종이를 바꾸겠습니다. 수양명 대장경이 그 상승, 즉 발달된 사람, 이런 사람은 제가 말했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서 이 상승된 사람은 그 차가우면서 냉하면서 또 말라있는 수척한 그런 통비증에 써요. 통비증. 이 상승이 된 사람들은 마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폐에 열이 된 폐혈증, 그리고 홍색 그 두드러기, 은진이라고 하거든요.
두드러기 이런 것이 잘 생겨요. 이 발달된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에너지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하강됐다. 지금 약하다고 봐야죠. 약하다. 그러면 수양명 대장경이 약한 사람은 우리 몸에 습을 말리고 뭔가를 자꾸 말려주는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약하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비습한 체질, 즉 비만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꾸 지루해져요. 그리고 권태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강된 사람은 이런 비만이 온다. 그 다음에 이 수양명 대장경이 그 약한 사람은 다래끼, 우리 눈에 다래끼라고 많이 하죠. 이 다래끼가 자주 나요. 왜냐면 몸에 그 다래끼 나는 사람은 습열이 있는 거거든요. 습열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꺼줘야 되는데 그거를 꺼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래끼가 많이 나요. 그 수양명 대장경을 보법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눈에 그 안부가 자꾸 충혈돼요. 뻘겋게. 그러면 수양명 대장경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부 충혈을 한의학적으로 상화지기가 뭐 기름불처럼 항상 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강됐기 때문에 이런 그 안부 충혈이 생겨서 그 뻘겋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법을 쓰면 뭐예요? 광물질로 마치 기름불을 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양명 대장경이 보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습열로 인한 비염, 축농증 이런 것도 비염이나 축농증도 이 수양명 대장경이 약한 사람이 자주 걸려요. 그러면 수양명 대장경을 보호를 해줘야만이 이 비염과 축농증이 치료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그 연주창이라는 거 있거든요. 연주창, 임파선 쪽에 또 나력증이라고 하는데 나력. 그 다음에 인후염. 이런 것들은 다 수양명 대장경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을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된다. 또는 낭습이라고, 뭐 사타구니 낭습증 있잖아요. 낭습. 특히 이제 살찐 사람. 비습자의 낭습 같은 경우는 하강된 사람, 수양명 대장경이 약한 사람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수양명 대장경에 보법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치간, 우리 이 있죠, 이. 치간에 그 농즙이 막 흘러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의 상화직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치간의 농즙도 수양명 대장경이 약한 사람이 생긴다. 제가 아까 그 수양명 대장경은 또 뭐라고 했죠? 건축의 기본 골재와 같다. 그래서 요통, 특히 살찐 사람의 요통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수양명 대장경이 약한 사람. 왜? 골재가 약하니까.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에 보법을 써야 돼요. 또 우리가 한의학적 인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북부 중앙에서 흐르는 인맥이 약해져 가지고 각궁반장이라고 하는데, 각궁반장 이렇게 쓰죠. 각궁반장에서 쭉 뒤로 제껴지는 환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고, 그것은 골재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이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에 보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살찐 사람이 또 혈대변을 보는 게 있어요. 혈대변. 대변에 혈을 보는 사람.
그럼 수양명 대장경이 약한 사람이다. 혈대변이라는 것도 상화지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딸꾹질 있죠. 딸꾹질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 딸꾹질 이렇게 쓰죠. 딸꾹질을 자주 일으키는 수양명 대장경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락을 다스려 줘야만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그 현대학은 병명 위주로 많이 해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 현대학도 왜 이 병명이 발생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한의학은 사실은 병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수양명 대장경에 관한 형상, 형이 있으면 항상 상이 있거든요. 형이 있으면 항상 상이 있다. 상이 나타나면 형을 다치게 한다. 그래서 이 형상을 중요시해서 공부를 해야 병명 위주가 아닌 형상 위주. 네? 어떤 체가 있으면 용이 변화 때문에 체가 상한다. 이런 거를 알아야 그 한의학적인 치료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병명 위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에 대한 어떤 형상을 강의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강의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었냐면요. 태음의 상대 경락인 양명조금, 이건 태음 습토라고 있죠. 이것은 조금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는 태음에서 소음으로 가는 소음 경락, 즉 수소음과 뭐 족소음도 있겠죠. 이거의 또 상대 경락은 뭐야? 한수, 차가운 에너지. 그래서 다음 시간은 소음, 수소음, 심, 이 경락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